학생들이 명동당에 쫓겨 들어간 거야. 갈 네.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명동당에 있을 때 경찰들이 막 올라. 네. 아이고. 함세웅 신부라고 있어요. 예, 함세웅 신부 잘 압니다. 잘 아시나요? 예. 뭐 친하십니까? 친하진 않는데 이제 저보다 한두 세대 위라서. 예. 그렇죠. 42년생이시고. 예. 예. 이건 뭐 어이없는 얘기죠. 네, 함세웅 신부가 그 추미애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저는 근데 이런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출판 기념회 여는 거에 대해서 막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대표님 같은 진짜 출판 기념회를 좀 해야 되는데 얘네 뭐 개나 손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네, 누구나 이거 다 자기네들 왜 이렇게 다 지금 책을 내는 겁니까 얘네들? 그 윤미향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국회 출마하려고 네, 송영길도 그렇고 다 책. 선거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해서 아무튼 책을 냈어요 추미애가. 근데 나는 너무 웃긴 게 추미애가 어떤 책을 냈냐면 어떤 무슨 뭐 자서전 같은 건데 그걸 소설로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일 때 뭐 윤석열 대통령과 수연 갈등을 그랬다는 것 수연 같은데. 갈등을 소설로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소설 쓰고 있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가 썼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비겁한 게 뭐냐면 거짓말은 해야 되겠고 정당화는 해야 되겠고 욕은 해야 되겠는데 괜히 실명으로 했다가 그러네. 그럴까 소설로 써서. 나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 그 영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영화는 실화로 하고 있지만 뭐 호구가 상상입니다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실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네. 그리고 국민들 완전 다 선동하는, 호도하는. 나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출판기념회 함세웅 신부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극찬을 했다. 그 중에 그런 이낙연이랑 문재인을 겨냥해가지고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암컷에 이어서 방울까지 나왔습니다. 이분... 나는 정말 방울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을 잃었어. 그러니까 이게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방울이라고 또 하시냐? 천주교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견제를 안 받으니까 말을 막 하는데 이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박주한 신부라고 있어요. 박주한. 그 신부는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가는데 비행기가 떨어져라. 맞습니다. 뭐 추락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올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뭐 강론하는 거, 그러니까 거리에서 강론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 그냥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아무도 견제를 안 하니까 그냥 막 내질러 그냥 뭐 타도해라 퇴진해라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죠. 지금 종교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전에 있고 맞습니다. 불교 쪽에 모모 스님이 또 하나 있어. 그다음에 좀 아는 민섬이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쪽에 개신교에 김모모 목사가 있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2020년 21년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몸을 사렸다고 봐. 그 몸을 사렸다고 보는 강경파들이 이재명으로 집결한 거야. 내 친구들도 많아요. 저 몇 번 얘기했던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이재명 캠프로 가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동안 몸을 사려서 혁명을 해야 될 때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을 앞장세워서 혁명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너희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파로 돌아섰는데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문재인 정권 한 2020, 21년에 문재인 정권 내에서의 파워 게임이 붙고 파워 게임이 한 면에서는 남북 관계, 한 면에서는 이런 검경 갈등.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려야 한다는 거야. 날려. 그렇죠. 날리는데 그 안 되니까 잘 남북 관계도 주춤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뭘로 방향을 트냐면 좋다 그러면 이재명을 등장시켜서 이재명이 약간 막대먹을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막 돌파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재명 당선의 1등 공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25%가 이재명한테 그런 저돌성, 공격성을 포착하고 이재명이 그때만 해도 별게 없었거든.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별게 없었는데 이재명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는데 그 정서를 잘 보여주는 거죠. 추미애도 그렇고 함세웅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이 주사파가 김대중 DJ를 이제 앞세워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잖아요. 김대중을 이제 뭐 당선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이재명도 그렇죠. 앞세우고 어떤 있는 세력이 누구를 앞세워 세워서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는 그 안에 그래도 좌우가 다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천주교도 좌우가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거 정의구현 사제단만 좀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도 존재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걸출한 리더가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김수환 추기경하고 2000년대 초반에 사상투쟁을 했어. 김수환 추기경이 얘네들을 말렸다고. 함세용 신문하는. 김수환 추기경은 좀 온건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럼 뭐 온건 좌파, 온건 중도 우파 정도 생각을 했고,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워낙 어른이니까 얘네들을 말렸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면서 균형추가 무너진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게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었을 때 노무현 정권에 대한 깊은 우려들을 종교계에서 했다고.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고 기독교의 강원령 목사 잘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돌아가시고 한편으로는 권력투쟁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종교계 전체가 좌경화됐고 종교의 좌경화에 천주교 대표주자가 이 사람이야. 함세웅이야. 근데 함세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그냥 좌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상당히 좀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친북적인. 그러니까 그냥 주사파라 그래도 별 지장이 없을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주사파랑.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좀 이렇게 이용을 했던 게 보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자 막 이런 그렇게까지 그런 멘트를 또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이분이 그 84년에 횡단보도 지나가는 일본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일도 있었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민식이법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나는 거죠. 아작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되게 밀접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는 사제단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감정을 갖고 살았죠. 특히 임수경 방북할 때 임수경이 방북했는데 아무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천주교 사제단이 지지 성명을 내고 문규현이라는 신부를 미국에 있던 신부를 파북해요. 북한에 보내. 그래서 문규현 신부가 전 기간 동안 임수경을 보호하면서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한 템포 전에 그 87년 5월 18일 날 그 영화 1987 보면 왜 신부 하나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문치사 사건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간수 하나가 그러니까 교도관 하나가 경찰들이 나누는 대화를 고문했던 관련된 얘기를 듣고 그걸 빼냈어. 근데 발표를 해야 되잖아. 어디서 발표하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천주교 명동성당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의구현 명동성당이 했고 그게 김승훈 신부예요. 저희 범민열에 계셨던. 그 사건이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고 김승훈 87년도에 금승훈 신부, 89년도에 문규현 신부, 그다음 문정현 신부라고 거리의 투사가 있어요. 그야말로 제가 볼 땐 새만금인가 뭐 환경운동을 하는데 3보 1보 투쟁이라고 있어요. 3번 걷고 1번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투쟁에서 제일 쉬운 게 혈서 쓰는 거야. 진짜요? 혈서가 제일 쉬워.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혈서를 이렇게 손가락을 자른다고 생각하고 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무진장 아프고 그건. 그다음에 혈서를 여기에 이렇게 커터컬러 이렇게 딱 해요. 그리고 막 어거지로 쓰는 거야. 진짜? 혈서가 제일 쉬워. 그다음에 최루탄도 그냥 한순간인데 제일 힘든 게 단식이고 나는 단식이 힘들어. 근데 단식보다 아마 힘들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이 원래 진짜 힘든 거잖아요. 단식이 나는 6일까지 해봤는데 그러세요? 6일 단식해도 무진장 힘들어. 그럼 이재명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재명
그건 웃기는 거지. 아니 무슨 23일 단식이라는 게 그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해도 잘 못하는. 대표님은 정말 진짜 정말 이재명 단식하실 때 진짜 이거 피부로 와닿았겠네. 그럼 맞지. 개뻥이라고. 이틀만 단식해도 그냥 하루 비행기 도는데. 그렇겠네. 정치인들 단식은 다 개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효소 먹고 이러잖아. 단식하잖아. 그럼 대표님은 단식 6일 단식하실 때는 어떤 그러니까 물만 드시고 하신 겁니까? 저희는 물만 먹고. 그러니까 급속히 떨어져요. 그러네. 6일만 지나면 급속히 떨어져. 큰일 나겠네요, 진짜. 하늘이 빙빙 돌아. 물론 내가 몸이 좀 약해서 그랬는데 젊은 애들도 한 열을 넘어서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정의구현 사재단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막 예전에 되게 어떤 정의의 아이콘이라는 그런 느낌을 준 적도 되게 있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종교계에서 정말 힘든 학생들 예를 들어서 막 쫓기는 학생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숨겨준. 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종교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좀 그게 생각이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에서 비롯됐던 정치적 전통을 깨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도 정치적 발언을 했거든. 그건 어떨 때 발언한 거냐? 87년 6월 달에 얘네 또 눈물 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명동당에 쫓겨 들어간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명동당에 있을 때 경찰들이 막 올라가. 아이고.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거야. 이게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게 정치. 휴지 좀 종교인인데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니까 종교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그게 종교인이야.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뭐야? 개나 소나 그냥 아무데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무슨 종교인이냐고. 지금의 종교인들은 종교인의 탈을 쓰고 존경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저희 함세웅 신부는 우리가 존경해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너무 이렇게 좀 점잖은 표현이야. 좀 가만두면 안 돼. 차라리 만약 이렇다면 박주환 그 신부 있잖아. 박주환 신부는 자르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방송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자주 울어요. 나는 옛날에 좀 맺힌 게 많아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처음이시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대표님의 눈물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정말 MC를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최국 선생이랑 이걸 하면 좀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세실하기 위해서 그냥 던졌어요. 구울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뭐라 그럴까 함세웅 신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낙연을 겨냥해서. 근데 방울이 꼭 달렸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짝불알. 감당하기 어려운 멘트. 그러니까 제가 짝불알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한쪽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더니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다시 태어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함부로 함세웅 신부 던진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이 양반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설치는 암컷 때문에 이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무슨 막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어떤 종교계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와중에 이런 함세웅 신부 같은 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생기고 종교계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변질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정말 이 좌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일반 중도들이 봤을 때
좌파가 되게 공정하고 되게 정의롭고 이런 집단이구나, 이런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얘네들이 쭉 수십 년간에 걸쳐서 다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대가 거의 말기로 말기고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이제는 이게 올바른 진짜 맞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수네, 우파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누가 우세하고 누가 세력이 많고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보수가 공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진실되고 그다음에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인프라예요. 사회적 자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말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장되면 보수가 이제부터 주도권을 잡을 텐데 거기서 맞습니다. 흔들리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보수가 포지티브하게 보수는 죄송한데 대표님 포지티브가 무슨 뜻입니까? 긍정적인. 긍정적인. 네거티브 적으세요 빨리. 네거티브의 반대. 포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은 파지티브. 이재명 사법 처리 국면을 계기로 인해서 내가 볼 때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도 필요한데 공격하는 것보다 보수 세력이 괜찮은 사람들이다. 보수 세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받아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든 어디든 올바른 얘기만 하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고 뭐고 그냥 맞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는 보수잖아요. 보수의 이념과 가치가 이제는 정말 옛날부터 그랬지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고 그렇게만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실제로 들어요. 보수는 제가 볼 때 17세기 영국의 보수파들, 그다음에 18세기 중엽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독립을 만들어냈던 그 아버지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훨씬 멋있어. 그러니까 막스, 레닌 뭐 이런 것보다 훨씬 그럴듯해. 그러니까 그런 사상과 그런 역사와 그런 경험을 자꾸만 이렇게 선양하고 그러면 나는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책을 스파이 외전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레닌주의의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이념이 그거라면서요.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의 그 뭐라 그러죠? 주체. 그게 하나다. 그것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수령당 대중이 하나다. 근데 이제 대중은 제껴지고 당과 수령. 그러니까 수령이 가장 첫 번째고 수령이 결정 내리면 다 따라야 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대중은. 그렇게 써 있어요. 무조건성이에요. 수령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좌파들이 일단 단결은 잘 되는 거 아니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좌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리더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거를 훈련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 되는 거고 우파는 약간 그런 리더가 어떻든지 간에 개인으로 활동했던 버릇이 있어서 잘 단결이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단결하는 게 그게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진리는 아니 그게 인간의 구성 원리 중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보장될 때 사회가 훨씬 번영한다. 이게 우파의 핵심 사상입니다. 맞습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